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20일 기해 세 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전교하기를 저자를 옮기고 남문을 닫은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비가 이같이 오지 않으니 좁은 땅에서 장을 보는 자가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남문을 열어 저자로 돌아오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20일 기한 네 번째 기사 호조 판서 이등량이와 사례기를 신등은 다같이 용렬한 사람으로 항상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흉년을 구제하여 할 때를 당하니 감당하지 못할 것이 더욱 두렵습니다. 청컨대 겸판서를 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2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직제하 김흔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안성의 죄수인 강도의 와주 최흥소는 그 형률이 참부대시에 해당하며 처자는 소재시 관아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사형을 가함하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2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언양군 김관이 줄기 철조와 조제와 예장을 이와 같이 하였다. 김관의 자는 영중이며 언양현 사람이니 지군사 김숙보의 아들이다. 정통 정묘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경태 12년에 문과에 올라 승무는 정자에 선보되었고 누차 옮겨 형조 좌랑에 이르렀다. 성화을 2년에 예조 정랑에 승진되고 병술년에 병조 정랑으로 전직되었다. 이 시의 난해 도총부사 조성문의 종사관이 되어 정벌에 나갔으므로 적개 공신의 호를 하사받고 종부시 정에 뛰어올려 제수되었으며 바로 통정대부에 승진되어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다. 기축년에 가선대부에 오르고 언양군이 되었다. 경인년에 동지중추부사로 전직되었다가 황해도 관찰사로 나갔고 바로 파직되었는데 얼마 안 돼 언양군의 봉작을 받았다. 계사년에 영안도 관찰사 겸 영흥부윤이 되었고 을미년에 언양군으로 채봉되었다. 신축년에 전주부윤에 제수되고 계묘년에 도로 언양군에 봉해졌다. 갑진년에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가 질병에 걸려 돌아왔는데 이때 이르러 출하니 나이가 61세였다. 공양이라고 시호하였는데 공경이 섬겨 윗사람을 받드는 것을 공이라 하고 일로 인하여 공이 있는 것을 양이라 한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관의 사람됨이 밖으로는 너그럽고 넉넉한 듯하나 안으로는 실상 자신을 단속함이 없었고 관직의 경력이 비록 많으나 치적을 말할 만한 것은 없었다. 그가 영안도 감사가 되자 전임 감사 정난종이 작별에 임하여 그가 사랑하던 기색을 부탁하며 보호를 청하였는데 김관이 그날 밤으로 사통하고 매우 사랑하였으며 그 기생의 어미가 죽자 거두어 장사 지내는 것을 모두 관하에서 갖추어 주었으므로 듣는 자가 다 추하게 여겼다 한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2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오가 작통과 진율에 관한 일을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홍응이 의논하기를 오가 작통과 구율하는 일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통주의 인원이 많으면 상을 주기가 어려우니 혹 20가구나 30가구로 한 통을 만들어 통 안의 허실을 두루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을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의논이 옳다. 또 진율관의 수요가 많으면 마을이 소요되어 도리어 그 폐단이 있을 것이니 진율사는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2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옛날 문왕이 연못을 파다가 우연히 사람의 백골을 발견하고 묻도록 명하였다. 문왕의 덕을 후세 사람이 어찌 감히 바라겠는가. 그러나 지금도 중해에 반드시 백골이 드러난 곳이 있을 것이니 속히 묻어주도록 하라. 또 극성에도 노출된 백골이 많을 것이니 아울러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21일 경자 5번째 기사. 노사신을 겸 호조판서로 김경광을 정헌대부 조하참찬으로, 정난종을 자헌대부 우참찬으로, 성준을 자헌대부 형조판서로, 안침을 동정대부 승정원 우승지로, 이세우를 동정대부 좌부승지로, 이조양을 동정대부 우부승지로, 윤은노를 동정대부 동부승지로, 이승건을 봉직랑 사관원 헌납으로, 한숙후를 가선대부 귀성도호부사로, 한천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김백겸을 가선대부 평안도 병마 절도사로, 김세형을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로, 이계동을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로, 설순조를 절충장군 부산포 첨절제사로, 임의산을 절충장군 선사포 첨절제사로, 황경인을 절충장군 훈융진 첨절제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20일 신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23일 이민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에 가뭄을 만나면 삼각산 진암에 제사하고 불을 놓으면 혹비가 내린 적이 있었으니 지금도 이와 같이 하여 기우하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나이가 장성한 처녀로 결혼하지 않은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해서로 하여금 널리 물어 독려하여 결혼하도록 하라 하니, 승경원의 쌀에기를 이제 심한 한재를 당하여 어느 신에게나 다 제사를 지냈으니 진암의 기우도 무방할 듯합니다. 자 전교하기를 내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23일 이민 두번째 기사. 부혹은 조지가 상소하였는데 서경의 합류 1덕편, 무 1편 2편과 시경의 권아편에 의하여 대략 그 뜻을 해석하여 경계하도록 올리는 뜻을 가탁하였습니다. 어서로 상소의 말미에 이르기를 이 권계의 글을 보니 그 임금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할 만하다. 특별히 마장을 상으로 내려서 내가 가상하게 받아들이는 뜻을 표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0권 성조 16년 6월 24일 개묘 첫번째 기사. 비가 약간 오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25일 갑진 첫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25일 갑진 두번째 기사. 예조의 쌀에기를 경기의 남양에 사는 유생 정소는 그 어미가 병이 났을 때 당하여 손가락을 끊어 약과 합해서 바쳤더니 어미의 병이 과연 다 나았다고 합니다. 장가대 대전에 의하여 물건을 내려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25일 갑진 세번째 기사. 병조판서 정괄, 이조판서 이승원, 호조판서 이등량 등이 와사리기를 이제 백성들을 납속 상직에 응모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한나라 문제가 군량의 부족으로 납속 보관을 한 바가 있었으나 이는 마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므로 이미 훌륭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을 구제하기 위하여 납속 상직한다는 것은 역대에 없던 바로서 우리 조정에서는 병진년, 정사년, 갑자년의 흉황이 가장 심하였으나 역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금년이 비록 흉년이나 병진년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가령 이로 인하여 좋게 흉년을 구제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닌데, 만약 이 영을 내었다가 능하는 자가 없으면 한갓 납속하였다는 이름만 있지 진구한 사실이 없을 것이니 또 반드시 이를 사책에 쓸 것이니 후세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이 과연 옳다. 그러나 한나라 문제 때 군사를 일으킬 힘이 없어 이를 실시하였지만 문제의 성덕에도 손상이 없고 후세에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제 구항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작한 양곡을 다 문수에 올려 봉하도록 하였으나 어찌 언노 한자가 없겠는가. 만약 이 영을 구항하는 데 행한다면 거의 유익함이 있을 것인데 경들은 어찌하여 옳지 않다고 하는가 하였다. 정괄 등이 아뢰기를 관적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므로 가볍게 쓰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민간의 곡식을 가진 자는 판매와 이익을 꾀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즐겨 엉망하겠습니까? 이제 비록 법을 세운다 하더라도 아마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이 의논 이와 같으니 내가 어찌 억지로 하겠는가 하였다.
납속 상직은 기근이 들었을 때 많은 곡식을 바치면 상으로 관직을 주는 것이다. 은루는 순교 문서에 오르지 않습니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26일 어리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비록 비가 왔으나 아직도 고루 흡족하지 않으니 마땅히 종묘 사직의 재차 기후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 용강산에 두 번 기후하여 모두 작은 비를 얻은 바 있으니 아울러 명산 대천에 세 번째 기후를 행하는 것도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26일 어리사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사헌부의 검난 서리 김경순과 나장 조승로 등이 저자 사람들과 모여 술을 마신 죄는 그 율이 장 7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사헌부 아래의 소행을 보리 만약 부호로서 뇌물을 바치는 자가 있다면 비록 그만한 것을 범하였더라도 반드시 놓아주고 그들이 잡는 자는 다 외방에 의뢰할 데 없는 사람일 뿐이다. 경성안은 왕하가 지극히 가까운 곳인데도 오히려 또한 이와 같으니 하물며 외방이겠는가. 이 무리의 죄가 무거우니 평안도로 옮겨 살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였다. 도승지 권근 좌부승지 이세우가 아뢰기를 변방으로 옮기는 것은 이것이 율문 밖의 일입니다. 이 뒤에 범하는 자가 있으면 이와 같이 조의를 결단하여도 괜찮을 듯하나 지금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주하승지 성근 우부승지 이조양 동부승지 이윤언론은 아뢰기를 이것이 비록 율문 밖의 일이기는 하나 그늘의 율문 밖의 일로 사변한 자도 참 많습니다. 이 무리의 죄가 크니 사변하게 하여 한 명을 징계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하게 하는 것도 방해됨이 없을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비록 율문 밖의 일이지만 이 무리의 죄가 무거우니 정가 사변하게 하고 지금부터 항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2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집이 치기에 하기를 이번 6월 초 9일에 비가 내렸고 13일에 또 비가 왔으며 또한 21일에는 서흥, 수안 등지의 산군에 간혹 소낙비가 왔으며 23일에 비로소 큰 비가 내렸습니다. 도내 모든 고을의 곡식이 점차 염으로 가고 있어 실롱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며 전일에 이른바 황충도 다시 치승하지는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황희도의 개번을 보건대 비의 은택이 고루 족하다 하니 기후는 행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2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동지중 주부사 한찬이 와싸래기를 신이 이번에 성절사가 되었는데 진헌물이 감량을 청하는 일이 증하니 이를 잘 아는 통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또 장씨 차씨 및 곡청에게 사설의 인정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통사는 이를 잘 아는 사람을 택하여 보내고 곡청은 우리나라를 향하는 마음이 매우 후하니 인정물을 후하게 마련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2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도청관 이익극변 노공필이와 사례기를 건자의 보정병이 다 토목의 역사에 나가고 입직하지 말게 하였기 때문에 봉점한 뒤에 그 군정을 본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한재로 인하여 역사를 파하고 다 입직하게 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적간할 때 군장을 하지 않은 자가 잇따라 죄를 받고 있어 하루에 6, 70명의 많은 수요에 이릅니다. 국가에서 한재를 근심하는 때를 당하여 번거롭게 장영하는 것은 마음에 참하지 못할 바입니다. 청컨대 그 패두만 죄를 주고 나머지는 다 논하지 말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으니 내가 가상하게 여기고 기뻐한다. 다만 그 늦은 것이 한이다 하였다. 봉점은 관아의 점거를 거치는 일이다. 패두는 패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대개 군사의 역을 감당하는 일패는 4, 50명 정도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27일 병호 네 번째 기사 통사인 사육원 부정 오윤손을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해온 득동은 등 11명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풀어보내게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2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80권 성조 16년 6월 2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선교하기를
홍문관의 관원은 가까이 시종하는 신하이므로 내가 호대하는 자들이니 사품 이상의 관원에게 은대를 만들어주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9권 성조 16년 6월 2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금년에 여러 도가 다 실롱하였으므로 만일 과거를 시행하게 되면 시관을 대접하는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외방의 유생들이 향시 도회에 식량을 싸가지고 왕래하는 것도 폐단이 심할 것입니다. 참건대 병원령 가을로 무려서 정하게 하소서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심의 윤필상 홍응 이극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해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과거는 현재를 선발하여 등용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일로서 이보다 큰 것이 없으며 시관에게 비록 음식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3, 4일간에 불과하니 그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작은 소비로 인해 정지한다면 아마도 경중이 차례를 잃을 듯합니다. 또 그자들이 도회에 왕래하는 것이 겨우 3, 4일간에 불과하고 양곡도 좋게 갖출 수 있으며 더욱이 평일에 배우고 익히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서 시험하는 날을 기다린 지 오래되므로 사람마다 다투어 나아갈 것인데 무슨 파단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선승의 의논이 옳은 것 같다. 과거는 중한 일이므로 국가에 큰 연고가 있으면 정지할 수밖에 없으나 연사가 흉작이라야 정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응이 의논하기를 향시 한승씨는 여러 날 걸리는 일이 아니라서 폐단이 없을 듯하나 다만 금년에 향시 한승씨에 입격한 자는 명년 봄에 회시에 나가게 되므로 식량을 싸가지고 왕래하는 것은 구황하는 행정에 맞지 않으니 금년 가을에 향시 한승씨와 회시, 전시를 일시에 다 시행하여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향시 도회는 외방의 향교에서 매철마다 생도들을 모아 시문의 제술과 경전의 고강을 하던 일이다. 한 번의 도회 50일 안에 각각 우수한 자를 3인을 뽑아 바로 회시에 나아가는 특전을 주었다. 음식은 정부에서 받는 부조미다. 성조실록 189권 성종 16년 6월 29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이어는 곧 세종의 후궁 양씨가 낳은 한남군이다. 아들 이중생이 소를 올려 그의 고신과 전면을 돌려받기를 청하였는데 의금부에서 이를 수리하지 말기를 청하므로 영도령 이상과 의금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윤필상 노사신 윤호 김경광이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홍응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이어의 범죄는 국가와 관계되는 일이니 이 중생이 그 친아들로서 사유를 입은 것만으로도 족한데 다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어의 죄는 이제 고쳐 의논할 수 없다. 다만 이 중생은 이 어가 죄를 범한 뒤에 나았고 또 세종의 후손인데 생활이 궁핍하니 매우 불쌍하다. 고시는 본래 돌려줄 수 없으나 전면을 적당히 주어 의식의 자산으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에 의논한 재산과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성 등이 대부분 돌려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으나 특명으로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29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송지리와 쌀이기를 북경에 가는 행차에 강이생으로 나이 젊고 총명한 자 2인을 가려서 보낸다고 대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질사 한찬이 청하기를 강이생 1인을 감하고 통사 2인으로서 이를 대신하게 하여 하나는 안물관으로 삼고 하나는 다각부로 삼게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통사 중에 이익을 꾀하는 자가 있어 엄밀히 한찬에게 청하여 한 것입니다. 한찬이 그늘 시종하는 신하로서 감히 이와 같은 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 몹시 부당합니다. 또 듣건대 곡청에게 따로 인정을 보낸다고 하는데 또한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이에 앞서 한씨가 살아있을 당시에 정동은 우리나라 일을 상세히 아는 자였는데 우리나라에 폐단이 있는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마지 못하여 사사로이 인정문을 보내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한씨가 이미 서거하였고 정동도 사망하였는데 곡청에게 물건을 주는 것은 어디에 의거한 것입니까? 지난해 한치행이 가지고 간 별 인정도 부당하나
그때는 진원하는 작물 속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수량을 감하였다가 견책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명하지 못해 하였던 것인데 이번에 까닭 것이 또 뇌물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중국에서 본래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라고 일컬어 왔는데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만약 중국 조정에 들리게 되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한이 전교하기를 지난해 한치행이 갔을 때 등잔을 깨었으므로 황제에게 노하여 꾸짖는 것을 혹증이 그 사이에 잘 주선하여 마침내 허물이 없게 하여 내가 매우 기뻤기 때문에 따로 인정을 보낸 것이다. 강희생 1인을 없애는 일은 성들사의 행차에는 지난할 잔물이 갑절이나 많아 통사가 아니면 주관하기 하여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였다. 송질이 들어와서 아뢰기를 신은 듣건대 곡청의 사람들이 간사하고 교활하여 보잘것없다고 하는데 이제 인정의 물품을 얻게 되면 그 재물을 탐하는 마음에 반드시 해마다 바라게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제 뜻과 같지 않으면 도리어 성내어 좋게 근심거리 만들 것입니다. 강희생을 데리고 가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으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곡청에게 인정을 보내는 일은 내가 마땅히 헤아려서 할 것이며 강희생의 일은 대전을 무너뜨리는 처사가 아니고 일시의 권위일 뿐이다 하고 성질이 반복해서 논하여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질이 또 아뢰기를 이번에 들으니 한찬에게 사사로운 인정의 물건을 주시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홍구 대신이 북경에 갈 때 인정문을 내려주는 것은 대신을 중하게 대우하는 까닭입니다. 이제 한찬은 홍구 대신이 아니며 또 하는 일도 없는데 특별히 내려주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는 곡정, 김흥, 강옥 등의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여 그들에게 아첨하고 기쁘게 하는 자료가 지나지 않습니다. 청근대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앞서 북경에 간 자는 반드시 사사로운 진언이 있었다. 이번에 만약 황제께서 묻게 되면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나 만일 묻지 않는다면 한찬이 어찌 감히 막내에게 주겠는가 하였다. 타각부는 외국에 왕래하는 사신 일행의 모든 물건을 감수하는 관원이다. 안물관은 사신이 외국에 갈 때 수행하여 조공하는 물건과 교육하는 물건 등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1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조 태수 종정국이 직선을 특별히 보내어 토삼루를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지난해에 특별히 사자를 보내어 국분사를 위해 정액의 선수를 원하였는데 곧 두 척을 허락하여 정액으로 하고 거기에다 도수를 내려주셨으니 실로 성은을 입음이 막대합니다. 사자가 돌아올 때도 갑진년에 예대로 쌀콩 200섬을 내리시고 또 부산포의 제24선에도 계면년에 예대로 쌀콩 200섬을 내리시 아울러 은사를 입었습니다. 성은이 날로 더욱 무거워져서 감사한 말씀을 이루다 하기 어렵습니다. 전일 몇 차례에 걸쳐 황금, 주홍을 보내어 명주와 면포를 원하였는데 성은은 그 값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상방에 있는 것을 내려주셨으니 그때 이런 특글만한 것도 성은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지금 또 예물을 드리는 사인으로 신 우이문이 대중신 직선과 부관인을 아울러 보내어 42문목짜리 황금 60정, 42문목짜리 주홍 537피를 가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명주 면포 중에 물건이 정밀하고 좋으며 자도 넉넉한 것으로 회서에 그 원수를 기재하여 보내주소서. 신은 이미 상고에 매매하는 방법을 본떠지 않고 삼가 언사를 바라니 집사도 없는 것을 서로 교육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권고와 언사를 두토히 하여 등용할 자를 굽어 살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대도 두자로 연 둘필 차촉 100개를 진상합니다 하였다. 상방은 상위원이다. 문목은 1돈 무게의 단위를 말한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어제 하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도의 양잠을 사람들이 모두 큰 패단으로 여기나 경국대전에 실려있고 또 국영에 요긴한 것이므로 이를 고칠 수가 없다. 그러나 백성의 패단은 진실로 마땅히 없애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올해는 흉년이 들었으니 더욱 없애야 마땅할 것이다. 도내의 잠실은 지금부터 정파하고 다시 유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의가 워싸리기를 지금 김지를 만경 현령에 임명하셨습니다. 김지는 전에 상주 판관이 되었다가 출척을 당하여 별자가 되었고 겨우 계호를 채우자 상을 당하였는데 이제 이 조에서 복제를 맞았다 하여 곧 소용한 것입니다. 녹사로서 거관한 사람과 별자로서 계호를 채우고도 침체된 자가 매우 많은데 재행이 없는 자를 먼저 소용하였으니 그 정률을 국문하여 김지의 벼슬을 고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1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어제 하여 경상도 관찰사 이극기에게 유시하기를 경의 아랫발을 보고 가뭄이 더욱 치성하여 채소까지 모두 몰라서 흉년에 대비할 물건이 없음을 이미 알았다. 하늘의 견책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슬프고 두려운 마음을 어찌 다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덕이 없음으로 인하여 제 앙이 무고한 백성에게 미치고 있다. 나의 정성이 하늘에 닿지 못하니 무슨 방법으로 감응하게 하겠는가. 생각할수록 더욱 두렵고 뉘우쳐도 미치지 못하겠다. 아, 그만이로구나. 하늘의 그 보부심이 매우 밝으시고 나는 진실로 죄가 많으니 백성의 생명이 애처롭구나. 한 지방 백성의 생명을 오로지 감사에게 맡겼는데 경이 이같이 한다면 나는 장차 무엇을 믿겠는가. 경은 내 뜻을 본받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두루 산천에 빌고 온통한 옥사를 잘 다스려 풀어주도록 하라. 지금이라도 만약 비가 내린다면 이미 말라 죽은 것은 그만이지만 아직 마르지 않은 것은 그의 가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천방 제 언도 그 이익됨이 적지 않은 것인데 이제 모두 고갈되어 남음이 없는지 자세히 직접 살펴서 계문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에기를 진언하는 상하 잡상을 전부 다 배수로 조각하여 만들라고 명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진언한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점차로 없애자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수요를 더함이 없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은 그만이지만 상하는 험사한 물건이다. 험사의 수가 이미 다 하게 되면 다시 올릴 필요는 없으니 내 생각에는 비록 수를 더한다 해도 무방할 것으로 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올해의 가뭄은 고금에 없었던 것으로 종묘 사직과 산천에 모두 빌었으나 응함을 보지 못하였다. 종묘 사직에는 제사를 번거롭게 할 수 없고 다시 용추에 빌고자 하는데 그 절을 상고하여 보라. 하니 예조에서 경인년의 예를 상고하여 아뢰었다. 명하여 즉시 용산강에서 행제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육조의 당상관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은 지위가 육조의 반열에 있으면서 그 직위만큼 덕이 없으니 이번 한제는 오로지 신등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등을 파직하여 하늘의 견책을 맞아가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육경의 많은 일들을 내가 홀로 감당하란 말인가. 경등의 이 말이 참으로 성심에서 나왔단 말인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등의 말은 성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찌 감히 거짓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양조판서 성준 참판 이경동이 다시 아뢰기를 예로부터 화기를 상하여 제 앙을 초래하며 허니 형옥에서 말미암습니다. 신등은 숙문하는 재능이 없습니다. 청컨대 자리를 피하여 제 앙을 사라지게 하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숙문은 사리의 발과 옥송을 잘 처결합니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여 여러 가지 물건이 말라가고 있다. 만약 화재가 있게 되면 박멸하기 어려울 것이니 선왕의 능침과 진전이 더욱 염려된다. 공사관의 여러 곳에 검화를 엄하게 더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전은 역대 임금의 초상을 모신 것이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일 경술 5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능히 엄령을 주호하지 못하였음을 연유로 하여 글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비답을 내렸다. 성주시력 181권 성중 16년 7월 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진율사 한치영이와 쌀이기를 신은 진율의 일이 염려되어 밤에 편히 자지 못합니다. 특근대 경상도의 한재가 더욱 심하여 건조한 곳이나 습한 곳이 모두 말라 곡식만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채소도 모두 마르고 상수리까지도 열매 맺지 못하여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 하니 장차 어떻게 친구해야 되겠습니까? 종사관 윤관이 지금 안태사로 본도에 갔으니 청근대 일을 마친 뒤에는 그대로 구황하는 여러 가지 일을 살펴보게 하고 그 나머지 종사관 세 사람은 이달 20일 연후에 좌도와 우도에 나눠 보내어 살펴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구황 잔물에 대해서는 수령이 비록 저축하더라도 독려하고 있으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먼 앞날의 근심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고식에만 힘써 모두 먹지 못할 물건들만 저축하여 다만 적간에 대비할 뿐입니다. 신은 청가대 종사관으로 하여금 먼저 구황에 따른 비축의 정하고 거친 것을 살펴서 백성으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비축하도록 힘쓰게 하고 비축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수령의 건론을 행론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3 경사관에게 어사의 직함을 결부시켜 8월에 내려보내도록 호조에서 이미 전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진율 종사관이 있는데 또 경차관을 두게 되면 영로의 패단이 있을 것이니 청근대 종사관으로 하여금 제1을 살피는 일을 겸하게 하고 또 종사관이 반종인 중에서 한 사람을 줄여 지공하는 비용을 들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안태사는 왕실의 태실에 안치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원이다. 고식은 목적의 임시로 편안한 일이다. 성주시력 181권 성주 16년 7월 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저자도의 활용기우 제법을 상고하여 아래니 전교하기를 문헌통고의 이옹의 기우법에 의거하여 행하라 하였다. 성주시력 181권 성중 16년 7월 3일 기현 세 번째 기사. 승재원의 전교하기를 부필이 청주에 있을 때 사람을 살인 것이 매우 많았는데 그 법을 오늘날에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부필은 백성에게 곡식을 내도록 권하여 50여만 석을 얻고 거기에다가 관곡의 잡축을 가지고 기민을 구제하여 나아가 먹게 하였으므로 백성을 살린 바가 매우 많았으니 이는 축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축적이 넉넉하지 못하여 이 법을 그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주시력 181권 성종 16년 7월 3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의가 와서 아뢰기를 한천의 통사를 정한 이외에 더 거느리고 가는 일과 곡청에게 인정을 보내는 일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치영이 중국 서울에 갔을 때 등잔을 깨어 썼는데 곡청이 힘써 아래어서 무사하였고 별헌의 물품도 힘써 아래어서 그 수를 경감하였으니 곡청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공이 있다고 이를 만하다. 별 인정은 기쁜 점을 표시하는 것이고 사 인정과 통사를 더 데리고 가는 것은 모두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이 의가 반복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는 모두 부득이한 일들이다. 그러나 마땅히 대신에게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성주시력 181권 성주 16년 7월 3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어서를 홍문관에 내려 이르기를 황천이 나를 견체가 흉년들지 않는 해가 없었는데 금년은 더욱 심하다. 내가 어두워서 죄를 얻은 단서를 알지 못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삼가고 두려워하면서 깊이 스스로 가슴에 새겨 자책하는데도 정성이 부족하여 불볕더위가 더욱 기세를 부리니 경상도와 같은 큰 도가 모두 기근의 재앙에 들어서 시들지 않는 풀이 없으며 한숨 짓지 않는 백성이 없다. 이 천재를 규명해보면 실로 내가 덕이 없어서이다. 내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대들은 모두 영특하고 의진 인물로 경악에 가까이 있으면서 혹 아름다운 계책을 아뢰고 혹은 시정에 참여하였으니 나라의 보답하는 데 있어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금의 현재가 어찌 그 까닭이 없겠는가.
내가 덕이 없어 하늘의 뜻을 어겨서 이를 이르게 함인가? 대신이 자리만 갖추었을 뿐 임금을 바로잡지 못함이 있어 이를 이르게 함인가? 소신이 높은 이름을 낚으려고 하늘을 속이고 윗사람을 업신여겨 이를 이르게 함인가? 옥송에 언두감이 많고 베스라치들이 공도를 배하고 사이를 행하여 억울함이 쌓여서 이를 이르게 함인가? 내가 불추한 몸으로 이 같은 재앙을 만나 잠을 자도 잠자리가 편치 아니하고 먹어도 입맛이 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처럼 간절한데도 좋은 보응은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대들에게 묻는다. 남의 말을 듣고자 하여 가볍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며 고집하지도 않을 것이니 심중에 품은 바를 서슴없이 말하라 했는데 이때 와서 부제학, 안철양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어스를 보건대 자신을 증명하고 덕을 닦아 참견을 사라지게 하시려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신등은 모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경악에 모시면서 논사의 직책에 참여해 왔으니 무릇 민생의 휴척과 시정의 득실을 마땅히 말해야 할 처지인데 더구나 천하가 간곡 척덜함이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서너 차례 1년 동안 가슴에 격정이 부박자서 감회가 분발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들으니 하늘과 사람 사이에 정침이 서로 반응을 나타내고 선악의 주로 서로 요주함이 있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위에서 그에 대한 변이 나타나 재앙과 상세의 반응이 각각 그 위에 따라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수, 미에, 철, 모, 성 5가지 선도를 행하면 우, 양, 욱, 한, 풍의 5가지 기운이 때에 따라서 상세의 징조가 되지만 임금이 광, 참, 예, 그, 몽의 5가지 악한 도를 행하면 우, 양, 욱, 한, 풍의 5가지 기운이 항상 재앙의 징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수와 재앙의 징조는 모두 인사의 덕시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는 불세출의 자제로 크게 유의하시려는 뜻을 분발하시어 한 가지 동작도 법도에 맞지 않음이 없으시고 한 가지 호령도 여망이 맞지 않음이 없었으니 진실로 화기를 상하여 재앙을 부른 일이 없는데도 천견의 엄함 이에 이르렀습니다.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그 연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거기 살피건대 전세의 한재를 초래한 일들이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하가 모두 몽매하여도 가물었고 덕이 있는 이가 가까이 있는데도 쓰지 않으면 가물었고 언덕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가물었고 형부를 함부로 더하여도 가물었고 갑병을 자주 일으켜도 가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몇 가지의 반응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참혹함은 아직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오나라의 장공이 3번 노대를 쌓자 가물었고 한나라의 해자는 장안에 성을 쌓자 가물었고 위나라의 명제는 궁부를 넓히자 가물었고 수나라 문제는 궁시를 세우자 가물었습니다. 대저 백성이란 편안하게 해야지 수고롭게 해서는 안 되며 후하게 해야지 공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건축의 일터로 몰아넣어 추운 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굶주린 자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원한의 기운이 널리 비등하여 이것이 쌓이고 맺히면 헤어지지 못해서 천지의 화기를 손상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성명이 위에 계시어 사방의 일들을 밝게 보시고 밝게 들으시니 상하가 모두 목매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널리 뛰어난 인지를 부르시되 이를 구하기를 마치 목마를 때 물 찾듯 하시니 덕 있는 이가 가까이 있는데도 쓰지 않는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 번 너그러운 온정을 펴시어 백성과 더불어 새롭게 하려 하였으니 언덕이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죄를 다스림에 있어 의심이 가는 것은 가벼운 쪽으로 처리하여 그 덕택이 백성에게 흡족하였으니 형벌을 함부로 더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세 방면의 변방이 평온하여 언무 수문하였으니 갑병을 빈번히 일으켰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영성하는 한 가지 일만은 아직도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전하의 효성이 하늘에 닿으시어 양전을 복량하심이 극진하셨고 왕년의 창경군의 역사는 전하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궁궐은 하늘이 만들거나 땅이 세워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백성의 힘을 쓴 것이 어찌 적다 하겠습니까? 건년 이래로 흉황이 계속되어서 콩가루나 밀기울도 오히려 공급할 수 없는데
서울에 부역하는 자가 1000명이나 100명씩 무리를 지어 영차 영차하는 소리가 몇 리까지 끊어지지 않았고, 또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의 지경에 벌목하라는 전지를 내려 주현의 재촉하는 부첩이 성화보다도 급하므로 마을과 시정이 소연하에 그 패단이 적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의 막다른 곳과 깎아지른 듯한 벼랑 가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다가 이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자도 이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사람이 끌고 물에서는 때로 엮어 그 행렬이 이어져서 그치지 않았는데, 한 번이라도 늦추는 자가 있으면 매를 때리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영세한 백성은 지극히 어리석어 더위 속의 장마나 혹심한 추위도 오히려 원망하는데, 더구나 이 같은 토목의 노고이겠습니까? 화기를 손상하여 가뭄을 이르게 함이 여기에서 나왔을런지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재앙을 만나자 두려워하시어 그 주의를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시어 정전을 피하시고 반찬을 감하시는 등 용납할 곳이 없는 것 같이 하시고, 백성들이 공공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음을 염려하면 그 공진을 덜어주시며, 백성들이 억울하게 굴종하여 스스로 피하지 못함을 염려하면 그 허물을 벗겨주시어 무릇 백성을 넉넉하게 해주는 명령과 아랫사람을 구제하는 정사를 거행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그 재앙을 없애려는 방법은 다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 화제가 낙양에 거동하여 억울한 죄수를 다스리니 그 행차가 채 돌아오지도 않았어. 하늘이 큰 비를 내렸으니 송나라 인종은 친히 거동하여 비를 빌었더니 얼마 안 되어 비가 왔습니다. 화지와 인종 같은 임금이 한 번만 착한 마음을 가져도 그 정성이 좋게 하늘에 통하여 현묘한 은택이 즉시 이르렀으니, 하늘과 사람 사이의 감흥의 신묘함은 이같이 소소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를 바라는 정성을 비록 탕 임금의 육책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전하에게 응하는 바는 도리어 두 임금에게 미치지 못하면 어찌 된 것이겠습니까? 이는 아마도 근심하고 삼가고 두려워하여 재변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심은 오직 전하 한 몸뿐이고, 현재 이른바 공경대부로부터 백류 서사에 이르까지 봉공하는 자는 적고 직책을 게을리하는 자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 좋은 반응이 이르기를 바라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사해의 넓은 땅과 만개의 번거로운 일은 한 사람 힘으로 능히 혼자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직을 설치하고 직임을 나누어서 어질고 능한 일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관직에 비록 크고 작음이 있고 직임이 비록 높고 낮음이 있으나 천록을 먹고 천직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성전 위리는 가장 작고 가장 낮은 뱃슬인데도 반드시 회계는 맞아야 하고 소와 양은 잘 자라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천록을 먹으면서 천직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요즘 관직을 태만히 하는 것은 이루 다 논할 수 없으나 한두 가지만을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한승부와 장례원은 송사를 다스려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인데도, 그 난관이 된 자가 혹 그 적임자가 못 되어서 사리에 어두워 옳고 그름을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세월을 천연시키며 앉아서 벼슬이 옮겨지기를 기다리는 자도 있습니다. 사관원은 간쟁을 맡은 곳인데 혹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자가 있으며, 이 윗산은 저 위를 호위하는 곳인데도 용렬하고 무식한 자가 거의 많습니다. 안으로 조정의 반열에 있는 자가 이미 이러한데, 먼 지방 먼 고을에서 자목의 책임을 맡은 자여 어찌 재물을 탐하여 가혹하게 거두어들여서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자가 없겠으며, 어찌 주방과 역전을 상대히 꾸며서 과객의 칭예를 구하는 자가 없겠으며, 어찌 권기와 교통하여 뇌물을 주는 자가 없겠으며, 어찌 나약하고 무능하여 이를 관할한 아전에게 맡기는 자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사를 공평하게 하거나 옥성이 잘 다스려지지 못하여 전리에서는 근심하여 탄식하는 소리가 틀림이 없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는 한 방면을 전제하고 수재를 출적하는 자니, 적임자를 얻게 되면 한 방면이 그 혜택을 받고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한 방면이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의정부 6조 대관으로 하여금 적임자를 첨가하게 하는 것은 그 인선을 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지금 첨가하지도 않고 전주도 거치지 않고 철저의 권한을 불황무식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그가 어찌 능히 격탁양청하여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를 제거하여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은택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육조는 곧 주나라의 육경과 같은 것인데 어찌 현재 이 관직에 있는 자가 혹은 의술로 속은 청리로서 보잘것없는 용렬한 무리들이 마구 섞여 나와 당치도 않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인망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민의 위에 있으면서 지리를 알맞게 하고자 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정부는 만백성이 우려를 보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는 공도 있고 고도 있는데 도를 논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음양의 변화를 조화시키는 것은 공의 직책이고 공을 도와 교화를 넓혀서 천지의 도를 밝히는 것은 고의 직책입니다. 그 직책에 있는 자는 마땅히 나라만을 생각하고 집을 잊으며 공만을 생각하고 사를 잊어서 본직이 비게 되면 보충할 도리를 생각하고 엄양히 고르지 않으면 조화시킬 것을 생각하여 현명한 인재가 쓰여지지 않으면 등용할 것을 생각하고 간사한 자가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면 이를 물리칠 것을 생각하므로 밤낮으로 자기 몸만 돌보지 않고 그 책임에 충실하게 여념이 없어야 할 것인데 어느 여가의 재산을 널리 경영하여 처자를 위한 계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공의자가 노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적에 가부를 내어보내고 채소밭의 아욱을 뽑아버렸으니 이는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지 않으려는 것이고 왕융이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적에는 아주를 가지고 오야씨를 뚫었으니 이는 백성의 것을 빼앗아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것입니다. 호세에서 공의자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공경하여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고 왕융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추악하게 욕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재상이 된 자는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중에서 어뜸의 주위에 있는 자와 대정을 돕고 있는 자로서 한 가지 좋은 계책이라도 진언하여 임금의 덕을 보필하였다 함을 아직 듣지 못하였고 한갓 겁으로서 당시에 제1이 되고 있으니 이는 아마도 공의자가 채소밭의 아욱을 뽑는 이념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 자신이 경상이 되고 집이 훈봉을 누리게 되면 그 정도 이루기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옛날에 계문자는 3대를 노나라의 재상이 되었으니 의당 보유할 수 있을 것인데 사설의 축적을 하지 않아 곡식을 먹는 말이었고 비단옷을 입는 첩이 없었습니다. 인신으로서 진실로 공을 먼저 하고 사를 뒤로 하며 재산을 경영하지 않는다면 비록 지극히 귀한 경상의 지위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단연코 스스로 보유해질 리는 없는 것입니다. 신등은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논문자의 말을 굽어 채택하셔서 그 현부를 살핀 다음 진퇴시켜 천견에 답하신다면 더 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신등은 배움이 능히 의리의 근원을 찾아서 성덕을 비보하지 못하였고 또 칠한의 자취를 강구하고 고문에 대비하지 못하였으니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하면 신등과 같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외람되게 구술로 남의 과실을 말하니 이는 마음속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무리를 초래할 것입니다.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다시 가려 신등의 직임을 대신하게 한다면 성덕에 반드시 비익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명하 의정부와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정침은 제 상을 형성하는 음양의 길을 말한다. 쑥, 예, 철, 모, 성은 여기서 말하는 쑥은 엄정함이고 예는 조리가 있음이고 철은 슬기로움이고 모는 법도가 있음이고 성은 통하지 않음이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시경 홍범에서 인용된 것이다. 양은 날이 맑음이고 욱은 따뜻함이고 예는 안일함에 빠짐이고 몽은 어리석음이다. 수무는 무기를 창고에 넣어두고 학문을 닦아 나라를 태평하게 함을 말한다. 탁 임금의 육책은 어느 나라 성탕이 7년의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상림에서 6가지 자책으로 하였다는 고사를 말한다. 승전은 가축을 맡아 기르던 벼슬아치이다. 리는 곡식 창고와 출납을 맡은 벼슬아치이다. 전주는 전형하여 주의함이다. 관리의 임명을 위하여 직임에
즉 합당한 인물을 가려서 임금에게 청가하는 일을 말한다. 격탁양청은 선한 자를 등용하고 악한 자를 물리칩니다. 사민은 사농, 공상의 내백성을 말한다. 지리는 땅의 생산으로 얻은 이익을 말한다. 공의자가 노나라의 세상이 되었을 적에 가부를 내어 보이고 채소밭의 아욱을 뽑아버렸으니 이는 공의자는 공의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가 자기 집 채소밭에서 기른 아욱을 먹어보고 맛이 향기롭자 이를 뽑아버렸고 자기 집에서 짠 배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배를 짜는 가부를 내어 보내고 배틀을 불태워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것은 취하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아주는 상아로 만든 산가지이다. 오야씨를 뚫었으니는 진서 왕륜전에 의하면 왕융이의 집에 품질이 좋은 오야씨 있어 이를 따서 팔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씨를 심을까 염려하여 상아로 만든 산가지를 가지고 그 씨에 구멍을 뚫어서 팔아 이익을 독차지하려고 하였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포도장 이 양생이 와서 아뢰기를 양주에 강도가 생겨 백성의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쏘아 죽이고서 가재를 약탈한다는 말을 듣고 신이 7, 8인을 잡아 양주에 가두었으나 그 나머지 건장한 자는 궁시를 몸에 지니고 숲속으로 도망해 들어갔으니 신은 그들의 장난을 두려워합니다. 마땅히 군졸과 병기를 더 주어 주시어 그 여당을 모두 체포하게 해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 기회를 놓치고 체포하지 않는다면 드디어 큰 도당을 이루어 장년기와 같이 된다면 근심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고 즉시 이 양생이 아랜대로 시행하게 하고 조관을 보내어 갇힌 도적을 공문하게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흉년을 대비하려고 잡식을 채취하는 백성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혹시 함부로 잡아가둘까 두렵다. 이 양생으로 하여금 밝게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의금부 형조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이번에 기우를 행하지 않은 곳이 없으나 보응을 얻지 못하여 사람들의 희망도 끊어져서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다. 중예의 옥수로서 엄취된 자가 있을 것이 염려되니 그 죄상을 갖추어 기록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4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안철양 등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봉선사 주지성 학조가 승정원에 나아가 절의 곡식을 동원하지 말기를 청하였다고 하는데 신등은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승정원은 재상이 아니면 들어가서 이를 아뢰 수 없는 곳인데 학조는 한낱 머리 깎은 중으로서 어찌 감히 승정원에 들어가 이를 아랜단 말입니까? 만약 말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회사에 고할 것이고 그러고도 뜻을 펴지 못할 것 같으면 상언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중은 감히 승정원에 들어갔고 또 버젓이 빈청에 앉아 음식을 먹었으니 국문화의 죄주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은 그대로 봉하여 백성을 진율하도록 하소서. 또 승지들이 중을 접대하여 영회에 앉게 한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승지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여 접대함이 잘못되었습니다. 돼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중은 본래 사족의 자손으로 고금의 사례를 대강 알고 있으니 범상한 중이 아니므로 낮추어 대우해서는 안 된다. 세조께서 항상 승정원으로 하여금 접대하게 하셨고 은총이 매우 두터웠었다. 선왕이 기르던 것은 비록 견마라 하더라도 오히려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인데 더구나 이 중은 선왕께서 지극히 공경한 자가 아니던가. 중도 내 백성인데 곡식을 주어 구항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는가. 봉선사는 선왕의 진전이 있는 곳으로 항상 화기를 금하고 소재하는 일이 기묘함으로 거처하는 중이 적어서는 안 된다. 만약 먹을 곡식이 없다면 저리 장차 비게 될 것이니 두 분 대비께서 어찌 진념하지 않으시며 나 또한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더구나 이 곡식은 정의 왕께서 내리신 것이니 빼앗을 수 없다. 하고 이어 승지 등에게 명하여 돼지하지 말라고 하였다. 안철양, 김흠, 이창신 등이 와서 아뢰기를 비록 선왕께서 행하신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만일 그릇된 것이라면 따를 수 없습니다. 진전은 비록 승도가 없더라도 참봉과 수호군으로 지키기에 족합니다. 그리고 중과 백성은 또한 크게 경중이 있습니다.
백성은 공부를 바쳐서 국용을 넉넉하게 하고 변경에 일이 있으면 창을 잡고 이를 막습니다. 옛글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아니면 종묘와 사직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이것이 백성을 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중은 인륜을 멸시하여 버리고 공부를 피하여 놀고 먹으니 천지 사이의 한낱 존벌레와 존벌레와 같을 뿐입니다. 비록 죽게 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 진지함에 있어 먼저 베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도는 곡식을 많이 쌓아 놓고서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고 있는데 우리 백성은 술찌개미나 기어도 배불리 먹지 못하여 장차 굶어 죽게 될 형편이니 신등은 중의 곡식을 빼앗아 백성의 굶주림을 구제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말은 어찌 그렇게도 편백된가? 임금의 백성에 대하여 죽는 자를 살리려고 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려고 한다. 중도 사람인데 장차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다면 이들만은 구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나를 보필하는 말이 아니다 하였다. 안철랑 등이 아뢰기를 왕자의 일시 동인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중도 인명이니 진실로 진율함이 마땅하지만 나라의 정사를 가지고 말한다면 백성이 중하고 중은 경한 쪽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말에 어찌 임금이 덕이 부족함을 돕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옛날에 왕이 못을 파다가 나온 썩은 뼈를 묻어 주었는데 사람들이 이르기를 은택이 썩은 뼈에도 미쳤다고 하였다. 더구나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가? 만약 그대들을 진제사로 삼는 데는 반드시 중들을 굶어 죽는 것도 그냥 보아 넘기고 다만 기민만 구제할 것이다 하였다. 안철량이 또 아뢰기를 신덕이 편백되게 중을 미워하여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경중과 선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자신에게 그 가부를 의논하여 행하겠다 하였으나 마침내 머물러 두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승진은 옛날의 납언이니 부주하고 복역하면도 반드시 자세히 살펴 도리에 합당한 뒤에 이를 출납하여 할 것이다. 머리 깎은 자가 감히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무리하게 계달하였는데도 권근의 무리가 이를 맞아 자리에 앉히고 머리를 숙여 그 말에 따라 입게 하였으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다 하겠는가. 물론이 이를 그르게 여겼다. 학조는 세조 때 심리 하결과 더불어 간특함을 일삼아 백성에게 해를 끼쳤으며 또 그 엄험한 계교를 마음대로 하여 그 아우 영전 등을 모두 현관이 되게 하였고 어미의 집이 안동에 있었는데 그곳 양가의 딸에게 장가들어 첩으로 삼아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금산 직지사를 자기 개인 소유의 줄로 만들어 축적이 거만에 이르렀고 도당을 많이 모아 스스로 공양하기를 매우 사치스럽게 하였다. 공부는 곡물과 부세이다. 부주는 진언하는 것이다. 복은 신하의 주상이고 역은 임금의 명을 받는 것이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4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중궁도감에서 아뢰기를 중궁의 조성은 마땅히 8월에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만 한제가 이와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여 영선할 엄두를 낼 수 없는데 어찌 밀력을 써서 이를 경영하겠는가.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4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어서를 승대원에 내리기를 내가 덕이 없으므로 인하여 엄령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풍년도 들 수 있게 하지 못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한숨 짓게 하여 삼공이 여러 번 사직을 하였고 여러 가지 물건이 모두 제자리를 잃고 있다. 이 재앙의 근원을 캐어본다면 실로 내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나의 이 마음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하건대 스스로 슬플 따름이다. 이미 언택을 만물에 미치게 하지 못하였고 또 온해로 백성을 진율함이 없었으니 그 임금된 도리가 어찌 되겠는가. 내가 이제 해묵은 폐단을 없애고 백세의 이익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승정원에서 나의 이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는 뜻을 본받아 마땅히 없애야 할 폐단과 일으켜야 할 이익을 널리므로 그 조목을 열가에 아뢰도록 하라. 내가 장차 선택하여 행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4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외람되게 천언을 입어 참남하게도 수상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늘이 큰 재앙을 내렸으니 그 죄가 어찌 다른 데 있겠습니까? 실로 신에게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들어 여러 번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고 전전반측하면서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지 벌써 수놀이 넘었습니다. 지금 삼가 홍문관의 상소를 보건대 그 주의가 조정에서 어떤가는 자와 대정을 돕는 자가 아직 한 가지 훌륭한 계책이라도 지난하에 임금의 덕을 보별하였음을 듣지 못하였으며 재산을 널리 경영하여 처자를 위한 계책을 합니다라는 대문이 있었습니다. 신이 그것을 읽다가 거기에 이르러서는 놀랍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신은 아직 어느 사람을 지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말하기를 지비가 조정에서 어떤 간다고 하였으니 신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신은 본래 용렬한 자로서 지비를 도둑질하여 어진이의 진출을 막았으니 그 한 가지 훌륭한 계책이라도 진언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정확하게 신의 병폐를 가리킨 것이니 실로 마음속으로 달게 받는 바입니다. 다만 신을 가지고 재산을 경영하였다고 하면 신이 저에게 당혹하는 바입니다. 신은 가난하고 미천한 집안 출신으로 역대 조종의 은혜와 사랑을 지나치게 입어 2번 맹부에 참여하고 여러 번 군공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전토의 장획의 하사가 매우 많았습니다. 또 벼슬이 높고 녹봉이 호하여 처자를 기르는데 자연히 여유가 있었고 몇 고을 농장에서 이식을 날려 재물을 불린 것은 시속의 폐단을 면치 못한 것으로 신에게 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널리 경영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재산을 팔아서 뇌물을 많이 받거나 저자에 앉아 가게를 부려놓고 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투서 청촉을 일삼아 파리처럼 덤비고 개처럼 쏘아다니거나 손에서 산가지를 잡고 이익을 계산하여 호리를 따져야만이 재산을 널리 경영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이 네 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한 것이 없으면 오직 나라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사대부도 알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이목을 어찌 가릴 수 있겠습니까? 홍문관에서 재산을 널리 경영한 것으로 신을 지적하고 있으니 신은 지시로 가슴이 아픕니다. 신이 비록 범한 것은 없으나 이 같은 무리를 초래하였으니 장차 어떻게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리가 돌아가는 바로서 천일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속히 신을 파직하여 천견에 응답하소서하였다. 주하이정 홍은과 우이정 이급배도 홍문관의 말로 인하여 그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맹부는 중훈부이다.